안녕하세요. 저는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평범한 간호사입니다. 이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한 정신병동 환자의 이야기입니다. 보통 정신병동이라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정신병동은 생각보다 꽤 조용한 곳입니다. 대부분 TV를 보시거나 조용히 계시죠. 대부분 자폐 증세가 심하고 예전부터 잦은 입원과 퇴원에 지치신 분들이라 보통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어느 날 이 조용한 곳에 어떤 여자 환자 한 명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. 보통 한번 입원을 하면 2, 3년간 장기로 계시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. 이 여성분은 무려 2주일 하고도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. 이 환자만큼 빨리 퇴원을 한 분이 없었죠. 하지만 완치가 되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. 그 환자가 처음 들어오던 날, 전 수간호사님과 레지던트 선생님과 함께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. 오후 4시경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.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여자 한 명이 입원을 한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.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약간의 이상 증세를 보여서 이곳에서 잠시 쉬게 한다는 내용이었죠. 살인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정신병동으로 오는 일은 드문드문 있는지라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. 그 환자 역시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처음 입원할 때 약간의 소동을 벌였죠. 이거 뭐? 내 몸에서 손 떼!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. 나 멀쩡하다고.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여자의 입원 사유는 망상장애였습니다. 내 관할로 들어온 그 환자의 진찰에 지장이 없도록 전 여자의 신상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. 패션 관련된 일을 했던 그 여자는 학력이나 기타 사항 모두 어디서나 볼 법한 흔한 사람이었습니다. 여자와의 대화는 거리낌이 없었고 생활하는데 곧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죠.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곧 퇴원할 거라 생각했고 제 예상대로 여잔 곧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. 여자가 입원을 한 지 2주 하고도 3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. 저는 그날도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저와 수간호사님에게 오늘 그 여자를 데려갈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까 약은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.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.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 그 여자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겁니다. 조용했던 병원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겨우 환자들을 진정시킨 뒤 선생님께 상황을 여쭈어 봤죠.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적잖이 충격적이었습니다. 우선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.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던 그 여자는 패션 잡지의 편집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더군요.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남자는 여자의 직장과 집, 일상생활의 동선 등을 쫓으며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결국 남자는 그 여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게 됐고 여자는 정신을 잃은 후 조사를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 스토킹을 당한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죠. 애초에 남자의 물건을 주워주면서 남자를 알게 된 것도 남자를 스토킹해서 집 안까지 들어간 것도 그 여자였던 겁니다. 사건 당일 여자는 마치 남자의 집이 자신의 집인 양 커튼을 주문에 달고 있었답니다. 그러다가 집에 돌아온 남자는 여자가 손댄 곳을 전부 부셔버렸고 그걸 본 여자가 담배 재떨이로 남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. 사건 현장을 오가는 것이 CCTV에 찍혔고 남자의 시신을 가방에 넣고 나오면서 CCTV를 묘하게 쳐다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
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. 제가 지켜봤던 그 여자는 그 사건의 철저한 피해자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즐거워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죠.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 여자는 자신의 책상에 스크랩해둔 여자 배우의 사진을 자신의 얼굴로 믿었을 만큼 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. 사건 일체를 끝까지 부인했던 그 여자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?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.